남자 커플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8박 9일 다녀왔고 와이프는 일주일 더 있다가 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 사실 저는 와이프 없이 혼자 있는 일주일이 더 휴가 같았습니다. 유부남 분들은 대부분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베트남 여행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 식중독도 걸렸고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영상을 찍을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일단 여행 코스는 호치민에서 시작해서 끼엔장, 뿌꾸옥, 다시 끼엔장, 호치민 돌아오는 코스였고요. 사실 베트남 현지인 체험 같은 느낌의 여행 컨셉이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뿌꾸옥으로 도망친 거예요. 베트남에서 친구도 만났고 전통 결혼식도 참석했는데 또 술 먹고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제 모습도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베트남 여행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갈 때 항상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요. 길에서 시간도 가장 아낄 수 있고 공항에서도 사람이 많이 없고 주차 걱정도 없고 아침 비행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한항공, 베트남항공, 부산에어, 티웨이 항공, 그리고 비엣젯 항공 여러가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갔었고 가장 좋은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대한항공이 가장 좋았어요. 베트남 항공도 좋은데 그래도 한국분들이 승무원으로 계시는 대한항공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LCC는 잘 아시겠지만 비엣젯 항공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벽한 여행을 원하시는 극 제2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저처럼 베트남 자주 가시고 20-30분 지연되는 거야 늘 있는 일이지 싶으신 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4시간, 5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본 적만 있고 한 10번 넘게 비엣젯 항공 이용하면서 겪어본 적은 없어요. 한 1시간 정도 지연되는 것까지는 겪어봤는데 그렇게 장시간 지연되는 거는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본 적은 있어요. 저희랑 같이 출발하는 분들, 다른 목적지 가시는 분들 한 4시간 지연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둘 다 체형이 작아요. 제 키가 166이고 와이프는 저보다 더 작기 때문에 크게 좁아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쿠션감은 많이 없는 편이라 엉덩이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4시간 정도 가는 거라 저는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전날까지 일하고 잠도 못 자고 입국해서 첫날에는 바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저는 전신 마사지 하는 것보다 머리 씻겨주고 얼굴하고 이런 거 씻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태국 가서도 마사지 받아봤는데 베트남 마사지가 훨씬 꼼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사지샵에 고양이가 마스코트인가 봐요. 베트남에서 강아지 키우는 곳은 많이 봤어도 고양이 키우는 곳 많이 못 봤는데 고양이가 강아지 같더라고요. 사람 보면은 되게 좋아가지고 안기고 만져달라고 하고 되게 귀여웠어요. 마사지 받고 베트남 입국한 지 한 5시간 됐나? 혼자 와이프한테 도망쳐서 바로 한국인 친구 만나서 한국 음식 먹으러 갔어요. 줄기차게 소주 먹고 신나서 노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친구 발을 밟고 뺑소니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많아서 택시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뛰어가서 잡아서 주구장창 싸웠는데 와이프도 없고 베트남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분들이 일단 택시 타라고 이렇게 막 미시더라고요. 택시에다가 타이스라고 택시를 이제 병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병원에서 와이프 기다리는데 와이프가 오토바이 타고 등장했는데 와이프가 슈퍼맨 같았어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술 먹고 사고 쳤다고 혼날까봐. 그래도 참 멋있었어요. 베트남에서 평생 못 잊을 인증사진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첫날 보내고 둘째 날에는 와이프 고향 끼엔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날 와이프 조카 결혼식이 있었는데 와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날씨 요정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결혼식은 아니었고 다른 분 결혼식 참석한 거라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결혼식 딱 끝나고 저희 이제 여행 시작하니까 한국 올 때까지 이 우기에 비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이 순간 제 흑역사가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주인공이 될까봐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는데 이미 저도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고 이미 다 가족분들이시다 보니까 다 저를 알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틀이 흐르고 셋째 날은 이제 쉬어야 했는데 장인 장모님 댁이 공사를 하고 계셨어요. 앉을 곳이 없고 물갈이 하는데 화장실도 못 가고, 와이프는 강물에서 빨래하고 샤워하는데 아시잖아요. 한국 분들한테 이런 행동 쉬운 거 아니란 거. 저희는 이제 맨날 세탁기 쓰고 했었으니까 좀 쉬운 행동은 아니잖아요. 신기하게 공사는 장인 장모님이 직접 하시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돈 아끼실 겸 하신다는데, 돈 아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실 것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먹고 자고 싸는 능력 외에 딱히 가진 능력이 없어서 방해만 될 것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체험은 포기하고 바로 짐 싸서 북구옥으로 이동했어요. 장모님 댁에는 북구옥까지는 오토바이 타고 한 2시간, 그리고 배로 2시간, 총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가 처음에 오토바이 타는 거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섭고 덥고 막 사고 날 것 같고 시끄럽고.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좀 무서워요. 배 타러 가는데 배에 한국인은 없었거든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비행기 타고 북구옥 가시는데, 제가 배를 타는 곳도 관광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국 식당 많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배 타고 들어가는데 신기한 게, 출발지는 물이 엄청 흙탕물이었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지더니 물이 엄청 맑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배가 진짜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요즘 뉴스에서 막 태국, 필리핀 이쪽 배 전복됐다고 뉴스를 봤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막 나는데, 와이프는 침몰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애기들은 울고, 사람들은 토하고.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왜 출근할 때 회사 보면 멀미가. 다행히 살아서 북곡에 도착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간 곳은 완전 현지인들 마을이었어요. 나트랑 갔을 때도 이런 곳 갔었는데 느낌이 비슷하다 했는데, 도착한 곳 역시도 나트랑과 비슷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트랑이랑 북구옥 북쪽 지방은 같은 빈그룹, 그 베트남 최대 그룹에서 개발한 거라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만든 건지 베네치아 느낌도 나고, 배를 탔는데 요거 승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친절하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내릴 때 팁 드리고 내렸는데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5분 타는데 한 명당 한 2만원 정도 같아요. 2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저녁에 타세요. 저녁이 더 이뻐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저녁에. 와이프랑 예쁜 풍경 바라보면서 맥주 한두 잔, 한두 캔? 한두 병? 혼자 4병 먹고 시장으로 이동해서 어쩌다 보니 어제 결혼한 조카 신혼여행에 껴버렸네요. 서로 타국에 같이 의지하면서 살면 좋긴 한데, 신혼여행은 둘이 하게 납두라니까 조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결국 또 만나서 술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화장실 가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식당에 따로 딸린 화장실은 없고 공용 화장실이었는데 500원?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풍경이죠. 우리는 식당 가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니까. 근데 또 저희가 500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재미를 위해서 흥정을 하러 갔습니다. 한국인 아저씨 3명에서 한 명당 500원인데 셋이서 1000원만 받아달라고.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흥정에 성공했습니다. 흥정에 성공하고 기분 좋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와이프가 500원을 더 내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남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남부 쪽은 빈그룹이 아니라 어떤 그룹 이름을 까먹었는데 다른 그룹에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느낌은 비슷했어요. 빈그룹이 만든 거랑 크게 다를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워터파크 가서 수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배고파서 반미를 하나 먹었는데 그 반미를 잘못 먹은 건지 식중독에 걸렸더라고요.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같이 먹은 저희 베트남 가족분들 다 괜찮은데 저만 아파요. 저만 연약한가 봐요. 그냥 아프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 여행 중에 와이프랑 부부싸움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북곡 여행은 조금 힘든 여행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나트랑이랑 북곡이랑 비슷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트랑이 훨씬 이쁘고 편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나트랑은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북곡은 위, 아래, 그리고 중부까지 여러 군데로 좀 찢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었고, 같은 빈그룹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나트랑이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었어요.
바다색도 나트랑이 훨씬 더 이쁜 색을 띠고 있었고, 시장 크기도 나트랑이 더 좋았고, 무엇보다 나트랑은 섬이 아니라서 여러 곳 단락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주변에 사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동이 가능했는데, 뿌꼬옥은 섬이다 보니까 뿌꼬옥 안에만 있어야 하는, 제가 생각하는 차이는 요런 게 있어서 저는 나트랑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중독도 있고 피부도 조금 난리가 나고 해서 조금 일찍 다시 호치민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할 때는 그 누워서 가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편해요. 버스 좀 편하게 갔고, 호치민에서 저녁에 혼자 여행해보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해외여행을 좀 혼자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돈을 받고 혼자 여행을 시작했는데, 5분 정도 뒤에 바로 와이프한테 무섭다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일부러 찾아서 간 건 아니었는데 건전한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꾸 골목에서 어떤 언니들 막 나와서 오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호치민에서 전쟁박물관하고 통일궁 2군데를 갔습니다.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매달 호치민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제가 호치민을 정말 많이 가봤는데, 안 가본 곳이 없었거든요. 웬만한 거 다 가봤는데 이거 딱 2개만 안 가봤어요. 사실 조금 걱정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한국이 참여한 전쟁이었고 승전국과 패전국이 존재했고, 와이프와 저는 다른 사상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바라보면서 다른 아픔이 떠올리지 않을까, 우리의 사상이 여기서 부딪히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중사전역을 했고 전역한 지 이제 4년 정도 흘렀는데, 만일 우리 군이 나쁜 모습으로 박물관에 비추어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와이프는 역사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났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나쁜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지 와이프는 한국과 싸운 거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박물관은 일단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의 박물관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이제 잔혹함까지만 드러날 줄 알았는데, 정말 숨김없이 전쟁의 잔혹함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차마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고 마음 아픈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피해 입은 내용도 전시가 되어 있었고, 성과 악을 표현하기보다 우리가 왜 싸웠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앞으로 이런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주로 박물관에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베트콩이나 그 당시에 이제 북베트남에서 행했던 좀 잔혹함이 표현되지 않은 거는 사실이기는 하나,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내용일 거예요. 대부분 이제 표현은 이제 적국에 대한 표현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쁜 표현을 계속 많이 써는 건 아닌 것 같고,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대부분 표현해 놨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마음이 아팠고 사진 하나에서 좀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참전했던 전쟁이었고 우리도 전쟁을 겪은 국가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혹시라도 아이와 함께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저도 떠나질 않아서 조금 충격으로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진들이 좀 있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어느 층을 좀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는 좀 알아보시고, 혹은 어른들이 먼저 들어가 보시고 아이와 같이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남겨봅니다. 마지막 여행지로는 이제 좀 전쟁박물관하고 이어서 통일궁에 갔습니다. 옛날엔 이제 대통령궁이라고 불렸고, 전쟁박물관을 갔다가 통일궁에 가서 조금은 긴장되었는데, 통일궁은 그냥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집무실, 침실 이런 거를 전시해 둔 곳이라서 크게 심장이 막 덜렁거리는
전시는 없었습니다. 뭐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공 침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곳이 그 장소이구나 하는 느낌의 기분이 이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 그 사이공이 침공되면서 북베트남 지도자 이름으로 이제 호치민으로 이름이 변경된 거니까 예전엔 사이공이었고, 저도 이제 통일궁 옥상에 올라가서 정문을 바라보는데 이곳이 이제 사이공 함락 때 탱크가 그 밀고 들어왔던 그 정문이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하 벙커도 있었고 뭐 사용했던 자동차 등등 전시되어 있어서 이제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네, 뭐 세계사보다는 한국사를 좋아하는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와이프 조국의 역사도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재미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재미없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 단위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뭐 다 같은 장면이라서 재미있는 그 구경거리는 많이 없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이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구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 베트남 여행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입국한 지 1주, 이제 북곡 갔다 온 지는 지금 한 12일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식중독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베트남 여행하실 때는 음식, 특히 물, 길거리 음식, 로컬 식당에서 먹는 음식 드실 때 주의하세요. 저는 곧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가야 해서 그때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